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졸업을 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일단 졸업은 한 18년도인가 19년도쯤에 하는 3기 박천명이고요. 개발자로 이런저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 진행 중이세요? 저는 지금 아이 그림을 통해서 심리를 분석하는 회사인 키위 스튜디오에서 대표이사 맡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가장 즐거우신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회사나 서비스의 성장이 바로바로 눈에 보일 때가 좀 재밌는데 이게 제 개인의 성장도 성장이지만 우리가 개인의 성장을 수치화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뭐 회사나 서비스 같은 것들의 성장은 숫자들이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RPG 게임하는 것처럼 회사 성장시키면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일하고 계신 동료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저희 팀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동료들인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고, 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다년간 이제 회사 경험으로 체득한 게,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는 어떤 서비스나 시장,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이제 팀원 관리의 실패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큰 요인이더라고요. 이게 회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극복해낼 수 있는 것도 팀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시작하고 2명일 때부터 뭐 팀원 채용, 뭐 관리, 동기부여 이런 쪽에 힘을 많이 쏟았고요. 그래서 현재는 한 17명 정도의 팀원이랑 함께 하고 있고 한 명 한 명이 제 생각에는 이제 모두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업계 상위 10%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제외한 이제 16명 모두가 정말 너무 착하신 분들이라 저희 팀원들끼리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도 모이기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되게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팀노바에서 공부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피드백은 어떤 게 있었나요? 모든 피드백이 이제 제 성장에 큰 힘이 됐긴 했지만 노프 팀장님께서 응용 2단계 수업 때 천명이는 사실 자기랑 되게 비슷한데 팀장님 본인은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이 있으시니까 자신감이 좋으셔서 본인의 있는 모든 얘기들을 자신감 있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것들에 뭔가 저 스스로의 통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한테도 해주셨던 게 천명아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있는 대로 얘기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제 그것이 어떨 때는 너무 좋았고 이게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해서 이제 제가 대표이사 하고 나서부터는 적절히 섞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팀노바를 다니실 때 그때도 이런 걸 알았다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제가 너무 좋은 교육기관에 좋은 타이밍에 좋은 팀원분들과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보다 더 좋게 팀도바를 다닐 수 있었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좀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서 한 번 더 배웠으면은 저희 했을 때는 2년 과정이었는데 2년 과정 한 번 하고 한 번 더 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좀 짧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20살 때 한 번 2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진짜 취업해야 될 때 한 번 더 있으면 재밌었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쵸. 사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도 아, 지금 읽으면은 또 새롭다. 다른 걸 알게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듯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팀노바 교육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또 얻게 되는 게 다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 이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팀장님이 맨날 세계관 교육 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나한테 생겨나는 세계관이고 그 인지의 속도가 얼마큼 빠르냐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이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더 빨리 내가 이 세계관에 대한 인지를 했다면 화투로 쓴 시간이 좀 덜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커리어적으로 얻고 싶은 뭐 목표와 그리고 그것에 지금 얼마만큼 도달했다라고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제 커리어가 사실 두 가지인데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도 있었고 지금은
대표자로서의 커리어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는 사실 제가 원하는 만큼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가 목표했던 것이 제 사업을 하는 것이었고,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하고 싶었던 회사의 형태가 IT 서비스업이었기 때문에 개발자로서의 충분한 실력, 되게 상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팀노바와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경험들, 개발자로서의 경험들로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자로서는 지금은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대표자라서, 대표자로서는 제가 성공하고 싶은 그 성공의 목표치가 있어요. 제가 돈으로 그 숫자를 세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한 3천억 정도의 밸류를 갖고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제 목표이고, 앞으로 3년 이내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 목표치이고, 지금은 그거에 한 30분의 1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3년 동안에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만들면은 그 목표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외적으로 내가 얻고 싶은 성공이 있다. 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게 있다면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커리어적으로는 제가 대표자로서의 성공을 원하지만 모든 궁극적인 것은 저희 가족의 행복이겠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모순되는 말인데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을 거의 못 보는 상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새벽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고 이래서 제가 아들을 평일에는 거의 못 보고 이제 주말에 잠깐씩 보는데 그럼에도 제 이제 인생의 목표라고 그러면 저희 가족의 행복이고 저희 가족의 행복을 넘어서는 사실 저는 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행복을 좀 지켜주고 싶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제가 그 전에 아기 낳기 전에는 개인적인 목표들이 좀 더 강했어요. 뭐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좀 단순하게 뭐 사업해서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식의 목표들이 좀 더 1차원적인 목표들이 많았는데 이제 가정이 생기고 제 아들이 생기고 하고 나서부터는 좀 더 내가 아닌 가족의 행복을 이루고 싶다? 그걸 넘어가서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3천억 넘는 밸류를 갖고 있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는 뭐 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저는 어린이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뭐 제가 직접 돕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물질적으로라도 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멋진 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비즈니스 관련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비즈니스라 그러면 정말 다양한 분야긴 한데요. 이제 최근에는 뭐 B2B 세일즈 전략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 개발, 상품 개발이나 아니면 가격 결정, 뭐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개발자를 할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개발자를 하면서도 나도 대표이사를 하겠다라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걸 공부를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저의 업무가 되고 제가 해결해야 되는 미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가 이제 저희 팀원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동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 자체도 주식회사이다 보니 주식과 관련된 경제 공부들도 꾸준히 쭉 하고 있고요. 뭐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 뭐 외교 이런 쪽으로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그런 쪽이랑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이제 최근에는 아예 뭐 MBA나 이런 쪽으로도 좀 나가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공부는 아니지만 최근에 또 고민을 시작한 게 이제 사업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들 뭐 골프를 쳐야겠다 아니면은 뭐 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식의 좀 공부가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공부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박천명 대표님에게 팀노바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졸업 팀원들이 좀 욕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먼저 사과를 하고요. 일단 사실 저한테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집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항상 그리운 집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팀워크가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게 뭐 물론 우리 공부하는 거는 그게 힘듦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상위 몇 퍼센트의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개발자뿐만 아니라 그냥 상위에 포진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선 누구나 어떤 필드나 다 어느 정도의 시간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뭐 팀노바 다니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다니실 분들이 좀 겁먹고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이제 팀노바에 계시는 교육하시는 분들의 어떤 말씀이나 생각들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노프 팀장님이나 기계인간 팀장님이나 하시는 말씀이나 생각들이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저한테는 팀노바 팀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 아, 이 생각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지는구나 라고 배웠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에도 계시고 이분들이 되게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을 믿고 따라가면은 나는 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 다른 팀원들은 힘들었다고 할 수 있고 저도 물론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집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 팀노바에서 뭐 할 때마다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일단 제가 우리 집에서 받은 게 많으니까 나도 집한테 좀 보답하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개발을 배우려는 사람들 혹은 개발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사실 뭐 개발이라고 한정 짓기는 어렵지만 뭐 저도 사실 얼마 안 살긴 했지만 제가 짧게 살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분야든 노력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되게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년을 공부했다고 하지만 그 10년 중에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생각해 볼 포인트이기도 하고, 물론 우리 노프 팀장님이나 개인 팀장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이 팀노바를 다니는 이 시간을 뭐 2년이다, 3년이다라고 정의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10년, 20년 배울치 공부를 내가 2, 3년 안에 다 때려박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팀노바 졸업하고 나서 뭐 1년, 2년 뒤에 보더라도 아니면 혹은 저처럼 3, 4년 뒤에 보더라도 그때 그렇게 하신 분들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단순히 2, 3년 여기서 공부하면은 연봉 뭐 높게 받는데 이런 걸로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는 내가 공부하는 방법, 앞으로 삶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집중해서 내가 삶을 배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회사에서 대표자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도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네. 둘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선 그 둘 간의 애초에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스타트업을 정의할 때 되게 소수의 그러니까 되게 적은 자원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을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자원이 한정적인 곳에선 대표자와 개발자의 입장 차이가 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원테이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테이블 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뭐 5명이 있든 간에 여기 이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대표를 이해 못하거나 대표자가 개발자를 이해 못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발자 출신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다른 분야도 전부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자의 숙명인 거고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대표자를 이해하는 게 숙명인 거겠죠. 그리고 이 둘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원테이블 팀이 만들어지고 원테이블 팀이 보통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표자는 비즈니스적 역량으로 나는 이걸 A라는 기능을 만들면은 이것이 우리 사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만들고 싶어. 근데 우리는 자원이 많이 없으니 이거를 3주 만에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대표자가 있다면 어떤 개발자들은 그거를 그러면 3주 만에 어떻게 만들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개발자가 있고 어떤 개발자는 3주 만에 못 만드는 이유를 대는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의 이제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 대표자가 그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불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인지는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업에는 지금 이 타이밍에 이 기능이 지금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내는 것이 너의 미션이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둘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는 우리 회사의 목표, 뭐, 아니, 서비스의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뭐 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빨리 가면서 완벽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근데 물론 특정 타이밍에는 완벽을 노려야 되는 완벽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타이밍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인 경우는 속도를 좀 더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는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이랑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을 못하면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기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우리 대표님 혹은 아니면 내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 리더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를 많이 만들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보통의 팀들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저는 스타트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이미 자본력이 있고 아니면 뭐 그런 팀이나 아니면은 그냥 프리랜싱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에 입장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 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크게 벌어질 균열인데 그거를 그냥 내가 이거 쉬쉬하고 넘어가자. 내가 그냥 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균열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대표든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뭐든 간에 팀원들하고 투명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대표자한테 개발자 입장에서 이거를 그렇게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뭐 테스팅도 날려야 되고 코드 퀄리티도 날려야 되고 모든 걸 다 날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저 목표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니 기술 부채로서 이게 있다는 걸 우리 인지하고 가자. 그리고 이런 기술 부채가 생겼을 때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자라는 거를 뭐 모든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같이 투명하게 좀 공유를 하면은 그 문제가 나중에 생겼을 때도 서로 좀 꽁하지 않고 맞아 우리 저거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3주 만에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술 부채인데 이걸 다음엔 어떻게 컨트롤할까라는 걸 서로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서로 좀 참자라는 분위기로 가면은 이제 나중에는 아니 내가 뭐 저거 지난번에 말했는데 그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투명하게 서로 좀 까놓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언젠가 소식 전해 듣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